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삑사리가 나면 방송에선 잘라주십시오. 내 마음의 강물 한번 하겠습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웅마다 맘 아파도 하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피디님 살리실 겁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사람을 좀 봤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유난히 잘 못 어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싹 섞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또 까다로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요,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다 친구들하고 친구를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보통 골목에서 놀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울이나 대도시 아이들은 어디에서 놉니까? 학원에서 놀죠.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제 고향은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냥 카자흐스탄인데요. 저는 이제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주변이 토마토 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당 5만 원 할 때였죠. 엄마가 땅 사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 사지 말고 전라도 해남에 선산을 사자. 그래서 선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금 땅값은 1,000만 원이 되고 선산은 선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희 연병할 놈이 거기서 사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주도에 그 토마토 밭 샀으면 편하게 노후를 보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토마토 밭 주위에서 저는 뭐를 하면서 놀았냐면 그 다마치기, 구슬치기네요. 네, 다마치기를 하면서 놀았죠. 그 구슬치기는 땅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을 4개를 파서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먹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랑 말뚝박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50원짜리 오락실일 때 그 오락실에서 그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일요일인 경우에는 아저씨가 오락실 나오기 전에 오락실 가 있다가 이제 아저씨 오시면 아저씨를 방석기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오락실이 다 끝나면 그 아저씨가 문을 닫으면 저도 그때야 이제 모든 것이 잘 끝났나 확인하고 집을 가고, 저는 이제 그런 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주로 많이 놀았죠. 그리고 절 안에 있는 버찌 따다가 이렇게 버찌가 너무
조금씩 따는 게 귀찮아서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스님한테 겁나게 처맞고 좀 뭐 딸기 이런 거 훔쳐가지고요. 그 서리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바지가 면바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면바지인데 딸기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아까 저기 뒤에서 먹은 딸기 저런 걸요. 근데 모래사장 너머에 그 딸기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명이서 딸기를 훔치러 갔는데 그 딸기를 이제 먹고 일단 여기 양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는데 아저씨가 저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을 뛰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딸기가 여기로 이제 물이 다 들어버린 거죠. 근데 저만 걸음이 늦어서 저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학교에냐? 인하국민학교 5학년 2반 김창옥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죠.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랬더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막 코에다가 집에 왔더니 딸기가 여기 양쪽에 다 짓물러져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로 시골 애들이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가 부잣집 애하고도 친구가 있었어요. 부잣집 애하고도.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도 가난한 집 애하고도 제가 친구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종교가 없었고, 종교가 다른 애하고도 되게 친구를 빨리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는 부잣집 애하고도 친구인 애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도 이렇게 친구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점점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인 애하고는 나는 가난한 집애니까 친구가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이대 나온 여자하고 똥배 나온 여자하고는 이제 같이 나왔지만 친구 되긴 좀 어려워요. 왜냐? 난 똥배고 쟤는 이대니까 짜증나는 거죠. 예? 그 제가 그 군대를 재수해서 떨어져가지고 해병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만 때리냐면요, 4년제 나온 애들은 안 때려요. 인정해줘요. 근데 그 고졸 애들은 또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 근데 전문대 다니다 온 애들만 제가 좀 때리는 거예요. 심하게 때리는 건 아닌데 좀 말이라도 곱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대 제가 통신병이었는데요,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인하공대 나온 애가 김창욱 해병님 뭐 그 선로는 이렇게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좋아 4년대 받아들이겠어. 좋아 4년대. 그러다가 이제 고졸 애들이 이제 같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요. 김창욱 해병님 그 뭐 선로는 이렇게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우리는 하나. 근데 제가 그 쳐서 떨어진 전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저한테 이제 선로 까는데 제가 이제 통신 선임인데 충고를 하는 거예요. 김차배님 그 일은 저 선로 이렇게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너 지금 전문대 다니다 왔다고 선임한테 충고하는 거냐?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게 전문대랑 무슨 상관입니까? 말될 거 아니야? 지금? 선임이 얘기하는데 따박따박?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라이라고 소문난 거예요. 김창욱 저 새끼 또라이다. 유난히 전문대 다니다 온 애들한테만 좀 까칠하게 한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부잣집 애랑 가난한 집 애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쟤네 엄마 이혼했고 우리 엄마 이혼 안 했는데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니네 엄마가 이혼을 했는지, 먼저 돌아가셨는지, 니네가 절을 다니는지, 우리가 성당을 다니는지,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친구를 먹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철이 들면서. 그 철이 한 언제 정도 들까요? 여러분은 철이 좀 언제 들었어요? 쟤랑 나랑은 다르구나. 쟤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다르구나. 쟤네는 교회 다니고 우리는 절 다니는구나.
아, 쟤는 인문계 다니고 난 실업계구나. 저는 이제 그것을 처음 안 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 좀 일찍 알았습니다. 아주 빨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식구가 6명이에요. 자녀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원래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종갓집 장손이니까 딱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제사가 8번인데 1년에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딱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마이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시마이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되겠다.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아들 혼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아들 하나가 필요하다. 어차피 여자들은 다 쓸데없다. 짜잔하다. 이게 저희 엄마의 철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또 낳았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또 낳았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넷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 하나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저를 가진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공사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질통이라는 걸 치셨거든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이거 줄을 딱 놓으면 밑으로 시멘트가 이렇게 탁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갖고 공사장을 딱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혈을 해서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아이가 있다. 그게 이제 저였다는 거예요. 엄청 강한 자생력이죠. 공사장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게 또 딸이면 그래, 뛰어야죠. 자, 선생님, 저를 뛸라 그러신 겁니까, 지금? 네? 소중한 생명을 지금 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치는 집에 갔더니, 이번 아들이다. 배 모양을 보니까. 예? 배 모양을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배 모양을 보니까 지금 지방인 거예요. 지방이네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 모양을 보니까, 저 아들이다. 나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낳았는데, 저희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2남 4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 아버지. 그래서 이제 8명이 됐죠. 저는 이제 몰랐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서 국민학교를 딱 갔는데, 가족 조사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2가지가 이제 올 때 시간이 길게 지나가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그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옛날에 그 첫사랑 지금 오빠 아니잖아요? 그 오빠 아니고 원래 첫사랑 오빠. 그 오빠 스킨 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렇죠? 인간이 감각 중에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게 후각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오빠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향을 알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서 선릉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오빠가 딱 지나가는데 거기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따리라리라리리리 따라리리리라 리라리라리라. 그리고 하루 종일 포스팅도 안 돼. 블로그로 올려야 되는데 막 글도 안 올려지고, 에? 계란 팔아야 되는데 계란도 안 계란으로 계속 눈만 굴리고 있고, 에? 빨리 고객네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날이 있으시죠? 있으시네요. 건강한 우리 어머니가 있으시네요. 그런 날이. 자, 짧게 여쭙겠습니다. 첫사랑은 몇 살 때였습니까? 21살. 21살. 그 오빠의 향이 였습니까? 그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오빠인가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줘야죠. 네. 뭔가 이제 그런 게 딱 이게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사랑이 올 때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간은 수치를 느끼거나 공포를 당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매우 화가 나거나 그럴 때도 인간은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살아남으려고요.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각적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는 거랍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자시계 다다다다닥 전화가는 거를 딱 보면 한 3장 정도를 본답니다. 뭐 67, 35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오늘 우리 여대생들이 왔어요. 이제 우리 클래스에 우리 학생들인데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완전 예쁘게 하고 온 거야. 여기는 그냥 오면 되는데.
그리고 막 이제 막 핸드백에다가 막 부츠 딱 신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횡단보도 앞에서 자빠져요. 자빠질 때 순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죠.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프지 않아요. 그냥 벌떡!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야, 씨,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무릎 까져 있고, 막 굽 나가 있고, 막 스타킹 코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프기 시작하죠. 인간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인간은 치욕을 느끼거나 모욕과 수치감을 느낄 때도 시간이 되게 천천히 느리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고, 저에게, 모든 사람에도 그게 있는데, 전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거예요. 가족 조사를 딱 쓰는데, 제 친구는 제 옆에서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엄청 자랑스럽게 빨리 쓰는 거예요. 아빠, 대졸. 엄마, 초대졸. 그리고 자기. 그리고 자기 동생, 유치원. 그 4명을 딱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식구 8명인데 칸이 일단 6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에? 우리 식구가 지금 8인데 일단 칸은 6개고. 문제는 그래서 이거 위에서 잘라야 되나 밑에서 잘라야 되나 그 어린 마음에 진짜 인간이요 그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7살 그때 7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선명하게. 이거 엄마 아빠를 빼야 되나? 그러면 호로 자식이고 밑에서 빼면 제가 빠지고.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옆에 것만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칸을 그렸어요. 밑에. 이렇게 다 그 밑에 칸을 이렇게 2개를 그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 큰 누나, 형, 누나, 그리고 저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학력란을 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귀를 다치셔가지고 학교 그만두셨고, 엄마는 아예 학교 다닌 적이 없고,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나왔고, 형은 중학교만 나왔고, 누나 둘은 다 이제 여상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 누나들 그거를 많이 봤어요. 주산 부기. 1전여, 2전여, 3전여, 4전여, 5전여 이런 거 계속 제가 옆에서 불러주고, 누나들 주판 이렇게 뒤에 2개 두주면 이렇게 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거 타고 막. 네. 저는 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아버지 학력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국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태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소학교 중퇴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기억을 썼어요. 뭘 쓰려고 기억을 썼을까요? 고졸 쓰려고 기억을 딱 이렇게 썼어요. 저는 기억을 쓰면서 제가 봤어요. 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제 성격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나와. 엄마도 없잖아요. 기억으로 쓰면 너무 양심불량인 것 같아서 지우서 그리고 그걸 2글자를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 7살 애가 뭘 알겠어요.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 아이는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네. 사람은 듣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릇된 소리로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기의 환경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요 되게 좋은 거 하고 되게 막 이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사람. 아주 좋은 차를 타는 경우도 인간의 마음에는 편리함도 있지만 내가 소중하다라고 확인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아 존중감, 저희가 계속해서 다룰 주제인데, 즉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꽤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하고도 친구 먹고 저 사람하고도 친구를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 저희 집은 이제 그 신상기록부를 적으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계속 이제 웃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중감에 상처를 입으면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오버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 척을 되게 많이 해요. 센 척. 주로 힘과 관련된 척은 남자가 되게 많이 해요. 남자는 되게 센 척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다 이런 말은요 여자가 엄청 많이 해요. 막 회사 나 커플이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나중에 회사 인수해요. 막 엄청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거기 막 부사장 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남자들은 웬간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남편들 봐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들이 뭐 맨날 집에 와서 막 힘들어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회사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저녁에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자들은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힘들다 하면서 자살할 때요 본능적으로 나뭇가지가 있는 쪽으로 떨어져요. 이게 뭐 확률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네? 그리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살짝만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한테 뭘 가져달라고요? 관심 나 좀 가져달라고. 엄청 힘들다. 근데 남자는 진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살한다니까요.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버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조회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뭐 사업운동인데 너희들 새치기 하지 말고 줄 빨리빨리 서.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야, 새를 치냐? 새를 때리냐? 선생님 갑자기 김창호 나와. 그러더니 뺨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기어갖고 쟤는 되게 조그만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빡!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서 빡 맞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드르륵 여는 분 있잖아요. 그 문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머리가 꽝! 하고 탁 떨어졌는데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윙 이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귀가 안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뭔 새끼야! 자리에 빨리 들어가!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윙 하는 이 소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또라이 그래서 애들이 막 웃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였나 봐요. 5학년 6학년 때 여자애들의 그런 걸 신경 쓸 나이. 너무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뺨을 맞았나. 지금 독립운동 하다가 뺨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제 가면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창호가 말해. 말해.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 계속 얘기해줘. 근데 친구들이 3일하다 안 하더라고요. 걔네들도 지친 거죠. 같은 애들인데 뭐.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그때 또 한 번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내 성격이 다시 한번 내 원래 가진 색깔을 잃어버리고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 첫 번째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었습니다. 그 아이는. 근데 그 밝은 걸로 이용해서 가면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쓰다가 상처를 당하니까 다시 회색빛 아이로 이렇게 딱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3일 딱 지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놀아. 3일 지나니까 다시 이제 놀아 여기로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그 재미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피스메이커는 아니라는 걸. 네. 분위기 메이커, 광대였어요. 광대. 네.
분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해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좀씩 바뀌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내가 가진 성격이 이런 거고 가진 색깔이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좀 성격이 바뀐 거였구나. 내가 되게 사람들 앞에서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거였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척을 하고 내가 회색빛이대로 들어간 거였구나.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저는 처음 안 것이 이제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를 처음 봤어요. 눈 크고 겁 많고 상처 많고. 제가 제주 한림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공업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제주 한림 고등학교라고. 제주 한림 고등학교. 네. 7년 전까지.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건 다 이제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저 여자가 되게 멋져 보였다가 저 여자랑 사귀면 이제 이 여자가 어때요? 이제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왜냐? 얼마나 하찮은 여자이면 나랑 사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생각이 든지를.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저에게 마음을 주기 전까지 막 이렇게 잘해주다가 그 여자가 마음을 딱 주잖아요? 그럼 이제 심하이. 나한테 정을 준 여자는 되게 별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희대학교를 25세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희대학교가 막 건물이 엄청 막 좋거든요. 근데 이제 딱 6개월 지나니까 경희대 별로야. 왜냐? 여긴 김창옥이 들어온 대학이거든.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소중한 맛으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지. 그래서 자존심으로 사는 여자가 있고 자존감으로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나 잘났다는 마음으로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잘나지 않은 거죠. 네. 이제 지금은 막 여대생이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 여대생 그런데 이제 두 명은 4학년. 내년 되면 오 실업자 어이 실업자 돈도 못 벌고 이씨. 그럼 이제 속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갈 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잘 나갈 때 지켜야 되는데 못 나갈 땐 계속 열등감. 잘 나갈 땐 또 불안하고. 네. 그래서 한 번도 괜찮은 삶을 못 살고 인간이 삶의 무대를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갈지, 어떻게 하면 그 물처럼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흐를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네. 실업자라고 했다고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우리 쉬시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